그죠? 조용히 있자꾸나. 이럴 땐 그저 꿈쩍 말고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양씨입니다. 최근에 제가 도로주행 연수를 받았습니다. 도로주행 연수, 즉 이제 장롱 면허인 상태에서 정말로 이제 운전을 하고 싶어서 요 도로주행을 받았습니다. 먼저 가격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가격은 1시간에 부가세 포함해서 44,000원입니다. 44,000원. 최소 6시간 받아야 되니까 44,000원 곱하기 6시간은 미친 가격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가격입니다. 일단 왜 1시간에 4만원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차 이용료 만원 잡습니다. 만원. 그리고 어쨌든 이 자동차 운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시간에 강사비 3만원 측정한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방과 후 수업도 1시간에 33,000원 받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되고, 어쨌든 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따라서 요 강사료가 높게 측정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도로 연수를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롱 면허인 상태에서 바깥에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뭐 가족, 지인들,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부탁하기도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뭔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운전 연습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두렵긴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장치도 있고 확실하게 교육받은 강사한테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미친 가격인 1시간에 44,000원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돈이 아까워서라도 운전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실제로도 다 받고 나니까 돈이 아까워라서도 이 운전을 계속 연습해서 정말 실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이 운전 도로 연수 6시간을 받으면 어떤 교육 과정을, 어떤 교육 절차를 밟게 되느냐입니다. 일단 처음에 전화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학원에서 자기 집 앞으로까지 차를 운행해 줍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학원을 갑니다. 자동차 학원 사무실은 허름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들어가 보니 이제 운전 시험을 기다리는 대기 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여러 기다리고 있었고, 또 집에 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직원분에게 가보니까 운전 면허증을 제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작성한 뒤 강사료 26만 4천원을 입금해 달라고 합니다. 강사료 26만 4천원 거금을 눈물 머금고 입금하고 난 뒤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강사님 차에 타라고 합니다. 저는 2종 오토 일반적인 자동차 연수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강사님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운전연수 학원의 강사님들은 지긋한 40, 60대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딱 역시 기대한 것과 같이 50대 저희 아버지 뻘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제가 운전 면허증을 딸 때 거의 폭군 수준의 폭언을 일삼는 강사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이번 강사는 그런 성격이 아니길 빌면서 자동차에 탔습니다. 먼저 강사님이 자동차 안에 있는 기본적인 장치의 위치와 명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어 사용법, 그리고 기어 사용법을 알려줬는데요. 기어에는 드라이브, 그리고 R 후진, 그리고 N 중립, P 파킹이 있었고 각각의 기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네가 이제 운전좌석에 타보라 했습니다. 이제 운전좌석에 실제로 앉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와, 내가 결국 진짜 운전연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내가 도로에서 실제로 자동차 운전을 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상상이 안 가고, 정말 정신 차리고 안전하게 정말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좌석에 앉았으니 좌석 위치 조정을 하랍니다.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이 자기 다리에 충분히 여유가 있을 정도로 위치를 잡으라 했는데요. 밑에 바를 당겨가지고 좌석을 앞뒤로 조절하고, 그리고 허리 등받이를 적당히 조절하라고 합니다. 일단 앉는 자세는 일단 머리가 좌석에 기대서는 안됩니다. 편하게 기대면 잠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를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놔둡니다. 뒤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엑셀을 누르면 앞으로 전진한다. 그리고 브레이크 누르면 중지를 한다. 그걸 일단 살짝 느껴보라고 합니다. 일단 자동차 페달을 밟으면서 느낀 점은, 이 자동차 페달이라는 게 상당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이 자동차 페달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묵직한 느낌이 아닙니다. 아주 예민한 예민한 느낌입니다. 살짝 밟으면 바로 쭉 나갑니다. 바로 나가요, 바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운전학원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바로 도로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도로에 나간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자동차 운전이는 그냥 도로 나가서 운전 연습하는 겁니다. 일단 말로는 쉽지,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 운전학원 가서 검증된 강사와 함께 강사가 브레이크도 밟아줍니다. 이런 안전한 상태에서, 정말 안전한 상태에서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돈 쓰세요. 여기에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차 운전은 정말 잘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나가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하면서 도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뭐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쭉쭉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슬슬 엑셀과 브레이크에 감이 옵니다. 일단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보면서 느낀 점이, 이 엑셀이란 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그 말인 즉슨,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엑셀을 쭉 밟습니다. 살살 밟으면 속도가 일정 속도로 쭉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60km까지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60km에서 엑셀을 뗍니다. 엑셀을 떼면 60km에서 속도가 살살 줄어듭니다. 뭐 60, 59, 58, 50, 56, 여기서 60km를 유지하려면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km 유지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엑셀을 3만큼 눌러준다. 플러스 3만큼 눌러주고 플러스 3만큼 뭐 눌러줬다가 뗐다가 눌렀다 뗐다가 그러니까 속도를 엑셀로 속도를 처음에 쑥 올리고 나서 그 속도를 상승 하강시키는 것에는 이 상대적인 엑셀을 더하거나 뺨으로써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브레이크 누르면 차 뒤에서 불빛이 들어옵니다.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브레이크를 누르면 뒤에 있는 차가 저 친구 브레이크 눌렀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거나 정지 상태구나 차가 뒤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나의 앞에 있는 차가 뒤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 브레이크 누르고 있고 속도를 감속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차가 불을 반짝반짝거리면 나는 이제 저 앞에 차가 멈추니까 나도 이제 긴장을 해서 멈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운전 강사가 말하기를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 앞에 차가 뭐 하고 있는지 항상 잘 보고 가면 된답니다. 옆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있는 차만 신경 잘 쓰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평지에서는 엑셀로 속도를 조절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즉 내리막길 내려간다 봅시다. 보통 내리막길에서는 속도가 붙기 때문에 엑셀을 안 밟아도 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로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을 해보면 느낀 점은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생각보다 핸들을 쭉쭉 많이 돌려야 됩니다. 쭉쭉 많이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반드시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여서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차선 변경을 합니다. 차선 변경. 일단은 일반적으로 1차선은 추월 차선이고 2차선은 그냥 달리는 차선인데요. 일단 차선 변경할 때 내가 2차선에서 1차선 가야 되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1차선 갔다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차선 변경할 때 알려준 것은 먼저 좌측 사이드 미러로 봅니다. 차가 없다 아니면 차가 좀 멀리 있다 치면 앞으로 갖다 대고 그 깜빡이 킵니다. 깜빡 나 간다 이러고 킨 다음에 한 번 더 차를 봅니다. 한 번 차를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속도를 붕 내가지고 생각 빨리 내서 차를 앞질러 가야 됩니다. 차를 앞질러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차선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차 양쪽에 달리는 거울을 말하는데요. 이 거울을 통해서 좌우 차가 오고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거울을 보면서 차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차 거울 보고 양쪽 거울 보고 속도 보고 이러다 보면 앞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앞에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운전 강사가 말하길 사이드 미러는 1초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1초 거울 1초만 봐라. 그러니까 1초만 살짝 보고 빨리 판단해서 바로 앞에 있는 운전 상태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좌우 살짝 1초 살짝 보고 앞에 시야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야. 제가 운전해 보니까 카트라이더 시야와는 절대 다릅니다. 카트라이더 시야는 내가 차에 탔을 때 정중앙에 탔을 때를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카트라이더 기준으로는 내가 정가운데 즉 이 도로의 정가운데가 그냥 쭉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 차는 좌측에 타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 보는 방향은 이 도로의 좌측입니다. 이 한 차선의 좌측 방향으로 이렇게 봐야 차가 양옆 균일하게 위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야를 볼 때 여기가 있잖아요. 이 시야를 여기 보는 게 아니고 이 멀리 봐야 됩니다. 이 멀리 봐야 전체적인 운전 상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와의 거리는 이렇게 좀 멀리, 그러니까 책에서는 뭐 2, 3초 후에 부닥칠 정도로 이 정도 멀리 덤봇대 한 거리 정도 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운전 연습하기 좋은 시골길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시골길을 운전하면 느낀 점은, 시골길이 굉장히 운전 연습하기 좋구나.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좌회전도 확실하고 우회전도 많고, 아무튼 운전 연습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주행 연습을 그렇게 하고 다 하고 나니까 운전 할만하구나, 느낌 있네,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날에는 주차를 배웠습니다. 주차 공원과 주차를 배웠는데요. 전방 주차, 그리고 후진 주차, 그리고 평행 주차, 요거를 배웠는데, 요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가지고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배우고 운전 연수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또 마지막 느낀 점, 운전의 세계입니다. 운전의 세계. 일단 이 운전의 세계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이 도로 한복판에 나가면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앞, 좌, 우 측면은 계속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표지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의 흐름은, 이 현대사회에서 도로는 굉장히 피곤한 것이며, 정말 안전운전, 방어운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점이, 이 주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안 지킵니다. 정말 문제 있다 생각하는데요. 첫째, 정속 운전을 안 합니다. 정속 운전 안 해요. 일단은 동네 안에는 60km, 국도가 한 80km인가? 그리고 고속도로 한 100km 정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지켜요. 다 제 옆으로 쌩쌩 지나갑니다. 그냥 미친듯이 속도를 밟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운전해보니까 60km에서 80km인데도 굉장히 체감이 속도가 빠릅니다. 거기서 막 좌로 틀고 우로 틀고 하면 이 굉장히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려봤는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속도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위험한 걸 느꼈고, 그리고 정속 주행을 안 하고 워낙 빨리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정속 주행을 하면 차선 변경을 겁나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차선 변경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차선 변경을 정말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 시간을 5분 10분이라도 줄이고 싶나 봅니다. 내 안전이 우선인데. 아무튼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운전 쉽지 않고, 이 운전에서 다 마치고 나니까 딱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작이 반이다. 정말 방구석에서 운전해야지, 운전해 생각하다가 이렇게 운전 연수 받으니까 정말 개운하고 똥 싼 기분이 듭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반. 그리고 운전 강사가 마지막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렇게 운전 연수하는 것은 연습의 끝이 아니다. 연습의 시작이다. 이렇게 운전 연습하고 정말 열심히 운전 연습을, 이렇게 도로 연수를 하고 정말 열심히 운전 연수를 해야 된다. 하루에 매일매일 10분에서 20분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동네 주변 길을 열심히 주행하면서 감을 확실히 익혀라. 한 달 정도 열심히 운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강사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시간 나면 시간 나는 대로 운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운전 연습해가지고 베테랑 운전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차를 사가지고 제가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